이제 강의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근데 이게 왜 준연동형이냐? 자, 일단 이게 왜 연동형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연동형이냐면은 비례대표제 결과를 지역구랑 연동했으니까 연동형입니다. 그러면 또 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냐? 아니고 앞에 이 준이란 말이 왜 붙었냐 한다면은 비례대표의 47석 중에서 30석 죄송해요.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30석만 이 방식으로 하거든요. 30석만 이 방식으로 하고 이 나누기 2 연동률을 반토막만 낸다 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당연히 지금 이해 안 될 겁니다. 나중에 우리나라 선거제도 파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때 어차피 다시 할 거니까요. 지금 이해 못했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심란해하지 마시고요. 또 학교 오면은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다시 친절하게 알려줄 테니까요. 지금 이해 못한 거 정말 괜찮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하자면은 47석 중에서 30석은 이 방식으로 하고요. 17석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강의 영상을 찍어서 강의하는 건 처음이라서 또 설명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강의한다는 점, 그때 가서 다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비례대표제를 설명을 해봤고요. 그럼 다음에 볼 부분은 도대체 이런 비례대표제를 왜 하고 그러면 다수대표제를 왜 하는지 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입니다. 자, 첫 번째, 선거 관리가 쉬워요. 아까 보면 알겠죠? 아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면형식 비례대표제 보면은 그냥 장난 아니죠. 내가 문과를 왔는데 다시 경제는 또 내가 이해를 해. 근데 전공에서 또 계산해야 됩니다. 과중 친구들도 아니 내가 문과 과목이래며. 문과 과목인데 기껏 와서 들었더니만 또 이상한 거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관리가 어렵고요. 난 시행하는 것 자체가 복잡합니다. 하지만 다수대표제 같은 경우는 그냥 많이 뽑힌 사람 뽑아버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관리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장점 중 하나인데요. 가장 중요한 장점 중 하나인데 소선거구제랑 결합을 한다면은 다수당의 출현 가능성이 높아서 전국이 안정된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그죠? 앞에서 선거구 제도할 때 나왔던 얘기예요. 다수당 출현 가능성이 높아서 전국이 안정된다는 얘기. 자, 소선거구제를 다수대표제와 결합을 시키면은 한 선거구에서 몇 명 뽑혀요? 그쵸?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한 명이 뽑힐 수 있습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한 명이라 한다면은 어떤 사람일까요? 100만원 정당에서 지원받은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돈 없는 정당에서 지원받은 사람이 될까요? 당연히 돈이 많은 주요 정당에서 지원받은 사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253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모두 다 소선거구와 상대 다수대표제를 결합시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선거구에서 보통 어떤 사람들이 당선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주요 정당, 즉 거대 정당에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이 당선되는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 거대 정당 몇 개 정도 있어요? 2개 정도 있죠. 다른 나라도 뭐 비슷합니다. 2개 정도 있습니다. 어디? 예, 맞다. 내가 말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저한테 말해봤자 못 듣죠? 이거 영상 녹화했는데 깜빡했네요. 자, 대표적으로 2개.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더민주, 이렇게.
더미주가 아니죠? 더민주. 이렇게 두 개의 정당 정도가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양당제 체제가 될 것이고, 양당제 체제가 되면은 서로가 서로만 견제하면 되니까 법 제정이 빨리 안정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전국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선생님 앞에 수업 보면은 자꾸 어떨 때는 더민주 먼저 쓰고 어떨 때는 미래통합당 먼저 쓰는 데가 있는데, 이 이유는 선생님이 특정 당을 지지하지 않음을 밝히기 위해서요. 수업 시간에 막 쌤이 예를 들면 뭐 정의당을 막 지지한다 이런 거 하면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효가 되겠죠? 그럼 난 잘리잖아요. 그래서 잘리고 싶지 않아요. 난 여기서 이제 아주 정년까지 다해서 큰 돈을 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뭐 어쨌든 아무튼 이런 장점이 있다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단점 볼게요.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합니다. 네.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네, 이게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로 엮이면은 아무래도 1등 말고는 다 떨어지죠. 다 떨어집니다. 1등에 투표한 표 말고는 나머지 표는 다 의미 없는 표가 돼요. 그렇다면 뭐 중대선거구제랑 엮어볼까요? 중대선거구 다수대표제 하더라도 뭐 3등까지 한번 칩시다. 그러면 4등표부터는 다 사표 처리예요. 즉 비례대표제랑 비교한다면은 다수대표제 자체가 사표가 비례대표제보다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또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뭐죠? 당선자의 대표성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왜 그런지는 선거구제도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진 않을 텐데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이건 대학교 가서 나오는 건데 바이어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바이어스 현상이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당선자의 대표성이 낮아지면은 어떤 일이 보통 발생하는 상황이라,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은 일단 대정당이 과대대표됩니다. 과대대표가 뭐라 했죠? 정당 지지율보다 의석 점유율이 높은 거. 자, 그리고 군소정당이 과소대표, 즉 정당 지지율보다 의석률이 낮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일까요? 왜겠습니까? 아까 말했죠. 이게 이해하기 쉽게 소선거구제랑 연합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큰 정당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니까 작은 정당에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작은 정당에서 출마한 의원을 지지해봤자 당선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작은 정당들은 지역구 선거에서 국회 의석을 점유할 수 없거든요. 점유할 수 없고, 그럼 누가 점유합니까? 큰 정당 사람들이 다 점유해버리죠. 그래서 대정당, 큰 정당의 지원을 받아서 출마한 사람들이 국회 의석을 싹 다 가져가고, 분명히 작은 정당, 군소정당의 사람들이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투표한 후보자는 모든 선거구에서 싹 다 떨어져가지고 국회 의석을 점유하지 못해서, 군소정당은 국회 의석을 점유하지 못해서 과소대표 돼버리고요. 이런 단점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국회 구성이 국민들의 지지와 다르게 나타나서 당선자의 대표성이 낮아진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례대표제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거는요, 서로가 서로를 비교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수대표제가 무조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다수대표제가 비례대표제에 비례해서 그렇다고요.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에 비해서 이러한 장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적은 사표가 적습니다. 왜? 정당에 득표한 비율대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봉쇄조항 3%,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봉쇄조항 3%만 넘기면은, 지지율 3%만 넘기면은 의석을 줘요. 의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 비례하는 퍼센테이지로 의석을 배분해서 아무리 사람들이 조금 정당하더라도 봉쇄조항, 내 딕션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봉쇄조항 3%만 넘으면은 당선이 됩니다.
당선된다. 의석 확보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사표가 발생하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여기에 비해서는 확실히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군소정당, 소정당들이 의회 진출이 용이합니다. 이게 왜 같은 게 나왔을까요? 이게 아니라 뭘 말하고 싶었냐면은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요. 다양한 의견. 다양한 의견이 반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당선자의 이번 단점이 비례대표제에서는 보완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 다 비례하니까. 다 비례해서 아무리 적은 표를 받더라도 이 적은 표에 비례해서 의석을 받았기 때문에 대정당의 과도대표와 군소정당의 과도대표가 발생하지 않고 딱 적절한 의석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대표성도 높고요. 다양한 의견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자, 단점 볼게요. 단점은 앞에도 봤듯이 다수대표제보다는 선거 관리가 어려워요. 선거 관리가 복잡합니다. 아마 그게 1위였을 텐데 날라갔나봐요.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두 번째, 이게 비례대표제가 다수대표제보다 군소정당이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소정당이 쉽게 들어온단 말은 이제 법을 만들 때 네가 맞네 얘가 맞네 하고 싸울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국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 얘기는 저번에 선거구제도 또 수업할 때 얘기했기 때문에 추가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거제도 대표 결정 방식까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염 빠염 학과에서 봅시다.